네, 꾸준함 스테디입니다. 주식 하수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들이 좋다고 하면 덜컥 삽니다. 생각도 없이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덜컥 사요. 유튜버 혹은 주식 카페 혹은 경제 방송 전문가들이 불러주는 종목들을 그냥 덜컥 사버립니다. 이런 차트가 있으면 뭐 이렇게 끊어놓고요. 차트를 1차 매수가 얼마, 2차 매수가 얼마, 그리고 손절 자리는 꼭 지키세요. 라면서 이 전문가들이 불러주는 가격대 그리고 종목을 그냥 사버립니다. 혹은 내가 어떤 종목을 발굴했는데 그 종목이 지금 내재 가치,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는 모르고 그냥 덜컥 사버리거나 혹은 대중들이 좋다라고 하면 지금 아니면 못 사. 지금이 제일 쌀 때야. 엔비디아는 무조건 970달러 이상 사야 돼. 난주 1000달러, 2000달러가. 그러면 사버립니다. 특정 그 유튜버 타이거 전기차 2만원, 18,000원대 좋다 하면서 덜컥 사버립니다. 두 번째는 중독매매 걸립니다. 계속 손에서 HTS, MTS를 보고 있고 또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보고 있고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즉 중독매매 빠집니다. 지금 안 사면 오를 것 같고 지금 안 팔면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자체에 이미 쾌락에 빠져버린 거죠. 매매 자체. 그래서 운 좋게 수익이 나면 더욱더 빠져듭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이 났으면 왜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고 손실이 났으면 내가 왜 손실이 났는지에 대해서 반성과 복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홀짝 매매를 했다. 그럼 다음부터는 이 확률에 베팅하는 홀짝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 대한 종목을 내가 발굴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럼 또 다른 반도체에서 그 수익 난 방법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수익이 나면 또 다른 반도체 업체의 그 방식을 대입해 봅니다. 또 수익이 나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수익이 나는 방식을 나만의 노하우,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성장주 가치주 해갖고 내가 확률이 잘 나는 섹터 업종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수익이 잘 나는 반도체만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왜?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다른 업종보다 그래도 잘 알고 공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수들은요, 나만의 원칙이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조급함, 남과의 비교,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남과의 종목 수익률을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조급함이 가져갖고 당장 주식 투자에서 내가 30% 40% 수익이 나기를 바랍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내가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벌려고 합니다. 물론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벌 수 있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운 좋게 엔비디아 400달러에 들어갔는데 이게 900달러 돼버렸어요. 자기 실력으로 깝치는 거죠. 보통 초심자들이 언제 주식에 들어오냐면 이 언론이나 뉴스, 신문, TV, 유튜버들이 떠들 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책들이 많이 나올 때, 혹은 어떤 급등주가 나왔을 때, 혹은 인증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왜? 나도 거기 뛰어들어야 된다. 안 뛰어들면은 나는 벼락 거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 거예요. 다섯 번째, 주식에서 어떤 비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10년 넘게 했지만 이 바다 어떤 비법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물론 장이 좋을 때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교주화된 신격화된 어떤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나의 방식으로 이 종목을 사세요. 올라요. 또 추천주 뿌립니다. 올라요. 또 추천주 뿌립니다. 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이 있어요. 10개 종목을 뿌려요. 그 중에 5개 맞다 칩시다. 그러면 5명 수익이 났잖아. 그 5명 또 그 다음에 10개 종목을 뿌려. 그럼 또 5개 종목이 나잖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신격화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주식의 고수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하루에 10개씩 추천주 뿌려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안 걸리는 놈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걸리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 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비법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꾸준하게 번 사람 없죠. 처음에 꾸준히 벌었다. 내가 몇 천만으로 몇백억 벌었다.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뭐 선행매매를 했는지 뭔지 뭐 어떤 혐의가 있든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계좌 인증을 못 해서라든지 저는 비법 같은 건 없다 봅니다. 이 주식시장은 나만의 원칙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법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이 왜 비법이 없냐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시장이라면 분명히 어떤 매매법이 있겠죠. 매매법이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부터 대학원 나온 사람, 뭐 교수들, 박사들부터 해가지고 진짜 막노동하는 사람들부터 전문직 의사들, 판검사들 이런 분들까지 다 투자하는 곳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6번째. 주식 공부라는 거는 뭐 경제 지표라든지 회사의 실적,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경영자의 마인드, 그리고 뭐 회사의 뭐 재무표 등등 그런 걸 총망라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IR 관련해서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회사를 찾아가서 본다든지 뭐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를 본다든지 등등 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향후 성장성이나 내재 가치 이런 거를 분석하고 하는 것이 공부인데 그냥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 몇 편 보고 경제TV에 정장 입고 나온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나온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이제 나는 공부 다 했어. 유튜브도 영상 몇 편 보고 전문가란 사람들이 나와서 TV에서 나와서 뭐 몇 마디 씨부리는 거 이걸 듣고 나는 공부 다 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절대 공부가 아니죠. 자, 7번째. 지수 추정 ETF도 지겹다고 안 합니다. 개별 종목 하죠. 개별 종목. 지수 종목 ETF를 하다가 몇 달 하다가 보면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안 합니다. 특히나 대세 상승장에서는 더더욱 안 하죠. 왜?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내 지수 추정 ETF만 못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지겹다고 안 하죠. 다음에 가치 투자가 아닌 가치 투자를 합니다. 즉 뭐냐? 밸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투겨더 투자를 합니다.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치 투자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 원칙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근데 이 종목이 못 가요. 소외주예요. 근데 나의 원칙과는 다른 종목이 잘 갑니다. 시장에서 계속 떠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믿었던 그 종목을 팔아버리고 그 대중들이 시장에서 좋다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막 떠드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죠. 주식은 원칙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투자한 종목이 못 간다 하더라도 나는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니다 생각하면 그때 떠나는 거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향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버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특히 초심자일수록 겁이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종토방을 가든지 네이버 카페 가고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 방식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초심자일수록 네이버 종토방 다음에 네이버 카페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거기도 여러분들 같은 초심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들의 감정 분출 싸질러 놓는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진짜 고수들은 네이버 카페나 종토방 잘 안 갑니다. 왜? 가봐야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의 이 냉철한 판단이 휩쓸어지지 않을까 그 걱정되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휩싸일 것 같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래서 군중심리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식 관련된 책들 보면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든지 아니면 피터 린치가 쓴 책들도 보면 이 군중심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군중심리에 대한 책이 있죠. 한번 그런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종목 발굴이 아닌 타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방에 빠지고 비싼 돈 주고 막 유튜브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짓 합니까? 종목 발굴 잘하면 자기가 직접 투자하지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리딩비 받아 처물러 하겠습니까? 그 리딩비 받아 먹는 아들도 못하는 아들이 왜? 그 아들도 주식으로 직접 투자로 돈을 못 버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리딩하고 리딩비로 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 중에도 링크 달아놓는 아들 있죠. 뭡니까? 구독자 수 몇 명 안 되는데 한 10,000달이 20,000달이 되는 아들인데 구독자 수 10,000달이 20,000달이 뭐 몇천 명 되는 아들인데 요런 아들 보면 자기 댓글 써놓고 영상마다 자기 댓글 써놔요. 그리고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뭐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디스코드에 자기가 종목 이거 리딩하는 사이트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아들 절대 믿지 마세요. 못합니다. 자기들이 종목 잘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고 유튜브 안 하지. 왜 그런 걸 링크 올려놓겠습니까? 주식으로 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리딩비도 받아 처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비로만 많이 버는 아들 있죠. 리딩비로만 많이 버는 아들 1년에 몇억에서 몇십억 벌어요. 집단 그룹으로 하는 아들은 몇백억 법니다. 개인이 혼자서도 리딩비로만 많이 버는 아들 몇억씩 벌어요. 주식 투자보다 낫죠. 리스크 없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는 겁니다. 자, 10년 넘게 주식 투자하면서 이 바닥 어떤 특정 비법 없습니다. 제 영상 보러 오신 것도 어떤 비법이 있을까 싶어서 오신 분들 있으시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 영상보다 여러분들 주식 잘하는 거 아닙니다. 참조는 하십시오. 있다면 혼자만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 알려줍니다. 주식은 확률에 입각한 자기의 원칙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기만의 원칙이 없고 군중심리에 빠집니다. 이런 하수들은. 자기들이 맞다 치면 군중심리가 암만 내가 지금 원칙에 맞게 투자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생각하더라도 나는 내 원칙에 맞게 고집스럽게 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A라는 종목을 투자하고 있어. 근데 군중들 시장에서는 네 잘못됐어.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내가 설사 이게 맞다 치더라도 맞다 치면 난 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주식 하수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찍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비법 없다. 주식은요 철저하게 경험은 뭡니까? 학습효과죠. 학습효과. 철저하게 학습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학습효과는 뭡니까? 수익이 났을 때 데이터. 이 수익이 나는 건 그래서 저는 이 홀짝 매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오를까? 오늘 오른다의 베팅. 오늘 떨어질까? 오늘 내린다의 베팅. 그거는 아무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배짜리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롱이야, 오늘 숏이야, 가지야,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진짜 특출나게 몇 명들은 그거를 잘 읽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원어띠 같은 그런 특출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위 0.1% 이런 외계인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 한 번도 안 하다가 1년 동안 정신 차려서 공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1년 만에 정신 차리고 서울대 간 친구들. 자, 이런 친구가 몇 프로 되겠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축구한지 축구를 이제 고등학교 때 시작해가지고 뭐 프로리그 들어간 이런 경우는 특출난 경우예요. 웬만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죠. 특출난 경우입니다. 자, 리그 오브 레전드 내가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내가 시작한 지 1년 만에 내가 챌린저 찍었다. 상위 티어 찍었다. 탑 티어 찍었다. 이거는 네, 예외입니다. 예외.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사람이 몇백만 명인데 한 달 만에 챌린저 찍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이 없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지 특출난 사람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수익 잘 나던데 오늘 홀짝이하고 오늘 올랐다 내렸다 이런 배팅하고 잘하던데 그런 특정 몇 명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짝 매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왜 실수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충동 매매를 했어. 그리고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몰랐어 하는 거 싫어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현금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 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는 게 예를 들어 1년이고 2년이고 안 오면 그때까지 계속 현금 들고 있을 겁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나는 4만 원에 살 거야. 이 가격 아니면 난 절대 안 살 거야 라고 칩시다. 삼성전자 안 오면요. 이 현금화를 들고 있으라는 건 물론 단기관점에서 현금화를 들고 있으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만 아니면 잦은 매매 하지 말라는 뜻에서 현금화를 들고 있으라는 걸 이해하는데 무조건 현금 들고 있어라. 비중이 몇십 프로 들고 있어라. 개소리죠.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고수인처럼 보여주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없다. 그리고 중동매매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투자자들보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무조건 계속 매매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공이 안 오면 여기 야구에서 보면 이 중앙에 들어와야 스트라이크죠. 이렇게 걸쳐지면 스트라이크죠. 이 네모칸 안에. 그럼 요쪽 공 안 쳐도 됩니다. 요쪽 공 안 쳐도 되죠. 요쪽 공 안 쳐도 되고 요쪽 공 안 쳐도 됩니다. 요 가운데 요 들어오는 공만 잘 보고 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다 쳐야 됩니다. 들어오는 공이 있을 때마다 다 쳐야 돼요. 왜? 돈이 들어오면 펀드를 매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 넓은 사각형에서 이 조그만 사각형 안에만 공이 들어오면 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은 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무조건 현금 비중 그냥 뭐 50% 60% 두고 간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은 계속 참여하면서 흐름을 잃지 않고 1회 1비 하지 않으면서 나만의 원칙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